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경락 입문을 개설한 치유와 공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깊고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여러분께 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살아온 제 지난 40년의 감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고 아주 어색하시겠지만 일상에 지친 눈을 잠시 쉬시면서 마음과 손만으로 이 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던 어린 왕자의 얘기처럼 이 색다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더 높은 통찰력이 생기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강좌의 제목은 교양경락 입문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지만 1000년을 꿈꾸고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가슴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품고 있듯이 저 또한 속편을 계획하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처럼 지금은 입문 과정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심화 과정이라는 상대한 속편을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매주 1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앞으로 15에서 18회에 걸쳐 6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지닌 경험과학의 총화이며 동양의학의 정수인 경락치료의 기초 원리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깨우는 스위치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 강좌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약해진 자연치유력의 복원입니다.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는 치료란 우리 몸속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이 발휘되지 못하였을 때 그 원인들을 찾아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다 라 말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손쉽게 고통을 덜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방의 명저 상한론을 쓴 장준경 선생은 이 세상에 병으로 인해 죽은 이보다 약으로 인해 죽은 이가 더욱 많다 하며 약의 오남용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도 불과 50세에 보약으로 알고 과용한 수은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약은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 하지요.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끝없이 욕망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처럼 햇빛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하여 모두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치료에도 공식이 없습니다. 병이나 증상도 생명활동인지라 끊임없이 통증의 위치와 정도, 형태가 변합니다. 이 시간은 물론
경락 이론을 컨셉으로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이 예방의학으로서 안전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틈틈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 강좌는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앞에 5분 정도는 요열 파트, 그 나머지는 본강 파트가 됩니다. 요열 파트에서는 여러 증상에 두루 널리 쓰이는 혈자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이 바쁘셔서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일주일에 혈자리 1개 공부하는 게 건강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거기 두꺼운 책이 한 2권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거의 10곡 내외의 애창곡입니다. 한두 곡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 노래들을 부를 때마다 주변에서는 언제나 역시 무슨 노래는 누구누구가 잘 불러 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지요. 1989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관리하기 시작한 경혈은 총 361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한 4개월여 동안 공부할 혈들은 100개 내외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1개씩 줄여드리면 14개에서 18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뽑아드리는 이 요혈들을 여러분의 애창곡처럼 애용혈로 갈고 다듬으셔서 자신과 주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본강 파트는 경락에 대한 세분적인 설명인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선 요혈 파트에서는 합곡혈이라는 혈을 소개할 것이고 본강 파트에서는 경락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혈, 합곡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합곡이라는 뜻은 무엇을 합친다 하는 합과 계곡, 골짜기라는 곡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 곡자가 들어가는 곳은 보통 기나 혈이 한 곳에 모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혈에는 유난히 곡자 들어가는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합곡, 통곡, 음곡, 곡지, 곡천, 곡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영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 번역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해당 경락의 약자 플러스 경혈의 위치 번호를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합곡이라는 혈은 대장경의 4번째 위치한 혈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장경의 약자 SI Small Intestine 거기다가 4번 해서 SI number 4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서양 사람들보다는 경혈을 조금 더 친숙하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합곡혈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태충혈과 함께 사관이라 불립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관할 때 쓰는 그 관자인데 4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합곡 2개하고 이 태충은 참고적으로 엄지발가락하고 두찌발가락 사이에 있는데 그 양쪽 태충, 그래서 양쪽 합곡과 양쪽 태충을 합해서 사관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관이라는 뜻은 사기,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4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적에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면은
환기가 잘 되듯이 일단 기혈 소통이 안 되고 이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이 사관혈을 먼저 자극을 해놓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잘 모르면 이 사관혈부터 먼저 치료를 해도 한 20-30% 좋아지거나 아예 다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혈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까닭 없이 어디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으면서도 여기저기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덜 풀렸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관혈을 씁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이 사관혈만 침을 놔서 자녀들 공부를 시키고 평생을 먹고 사신 분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병에 쓰이는 혈입니다. 그럼 이제 합곡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곡혈의 위치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입니다. 우리가 왼손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사이에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곡혈의 교과서적인 취혈점입니다. 여기서 취혈이라는 것은 취한다 하는 취자와 그 경혈하는 혈, 구멍혈자, 그래서 혈자리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거의 입이 마르고 닳도록 거의 시간마다 말씀드릴 텐데요. 경혈을 정할 때, 그러니까 취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위치가 아닙니다. 교과서의 위치는 하나의 이정표로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결, 이 경결,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입니다. 경결 부분이나 아니면 좀 차거나 뜨거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혈을 먼저 교과서대로 취혈하신 다음에 손을 아래 위로 움직여 보세요. 이 좌우로 움직이면은 다른 경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호선에서 종로 3가역에 내리나 종각역에 내리나 조금 더 멀어서 그렇지 어떤 목적지를 찾는 데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호선이 아니라 5호선이나 3호선 종로역 3가에 내리면 상당히 힘들듯이 경혈은 상하로 조금 틀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좌우로 틀리면은 전혀 다른 경락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셔서 거기서 좁쌀 같은 것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띠같이 긴 것이 느껴진다든지 유난히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뜨겁거나 차가운 부분을 찾아서 자극을 하시는 것이 경혈의 원칙입니다. 그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합곡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합곡혈을 왼쪽 주먹을 쥐고 오른손 중지나 엄지로, 저는 지금 중지를 씁니다마는 오른손 중지로 볼록 올라온 곳을 찾은 곳이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교적 경혈의 넓이가 큽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 얼굴 쪽으로 당기면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만나는 뼈의 뿌리가 만져지고 이렇게 둘째 손가락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도 올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주변에 다른 경혈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혈치고는 비교적 넓은 평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만져봤을 때 여기를 어느 부분이 더 통증이 오느냐 그 부분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 가운데 피부 볼록 올라온 데서 얼굴 쪽으로 오면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의 뿌리 부분이 되지요. 여기에서 유난히 통증을 느낀다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손가락 쪽 뼈에 바짝 붙였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혈자리 잡았던 그 피부 가운데 그 근육에서 통증을 느낀다면 등이나 소화기 계통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바짝 붙였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일단은 기관지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합고결은 뭐 어떤 병에 쓰이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혈자리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증상에 널리 두루 쓰이는 혈자리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합고결도 아까 그 태충혈과 함께 사관이라고 그래서 거의 만병통치에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통이나 그 다음에 눈의 피로, 그 다음에 목이나 허리의 통증, 소화불량 뭐 이런 데 씁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그 요혈, 합곡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강 파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락치료의 원칙에 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신성하게 하지만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우리의 삶은 부패한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명분,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걸 느껴야만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락치료를 배울 때 어떤 혈자리를 누르면은 어디가 좋아진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전자제품의 스위치를 조작해서 무슨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듣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변하는 계속 변화하는 병증에 대처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 왜 우리가 병을 여기를 지압을 했을 때 병이 낫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원리로 우리가 앞으로 그 다양한 병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경혈을 배울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원칙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 원칙은 마치 구구단의 2단과도 같습니다. 우리 구구단을 배울 때 2단, 3단, 4단 이렇게 배워야지 갑자기 2일은 2 다음에 64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87이 56이 나오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사회생활에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치료 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경락을 배우시면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치료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통 즉 불통입니다. 통, 아프다 하는 통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즉 불통, 이때 뒤에 통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 아프다는 것은 즉 불통,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 통하지 않느냐? 혈액이 통하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고 이런 순환이 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통하게 해주면은 즉 불통, 아프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그 경락치료의 형이상학적인 그 측면이라면은 이제 본론적인 실제적인 측면, 형이하학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상병하치, 위에 병이 있으면은 아래를 치료하고, 좌병우치, 왼쪽에 병이 있다면은 오른쪽을 치료하고, 전병후치, 앞에 병이 있다면은 뒤를 치료해라. 반대되죠. 상병하치, 위에 병이 있으면 아래를 치료하고, 좌병우치,
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을 치료하고 전병 후치, 앞에 병이 있으면 뒤를 치료해라. 제가 그 20살 이전에 이런 거를 배웠을 때 저는 이것을 청개구리 치료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화에서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어미개구리가 산에 가라 하면 강에 가고 강에 가라 하면 산에 가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개골개골 이렇게 가르쳐 주면 골개골개 이렇게 따라해서 제가 재밌게 웃었는데 그 청개구리하고 같다고 해서 이것을 청개구리 치료라 했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때 조금 이 어떤 마치 구구단처럼 이렇게 공식만 설명하시지 말고 원리를 설명을 해 주셨다면은 제가 조금 더 헤매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면서 이 원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병하치, 좌병우치, 전병후치의 원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이유는 원격 제어의 원리입니다. 원격, 멀리서부터 제어하는 거, 조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왼쪽 발목이 지금 삐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발목이 퉁퉁 붓고 지금 뭐 아파서 손도 못 대는 사람한테 그 발목을 만지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아프고 치료도 잘 안 돼요. 너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원격 제어, 일단은 왼쪽 발목하고 비슷한 자리, 지금 혈자리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어떤 개념만 잡아 놓으세요. 왼쪽 손목을 먼저 치료를 합니다. 발목하고 비슷하니까. 손목을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면 많이 좋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발목의 약간 윗부분, 발목의 약간 윗부분에 보면 무릎 밑에 족삼리라고 있어요. 거기를 치료를 합니다. 그럼 발목이 조금 더 나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목에는 왼쪽 발목에만 혈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발목에도 혈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혈들이 2개가 나란히 있는 걸 쌍혈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른쪽 발목을 치료를 해줘요. 그럼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픈 왼쪽 발목은 그냥 얼음을 대줍니다.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오라 그러면 거의 다 나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통증 부위가 아플 적에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먼 곳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것을 원격 제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러니까 지금 상병, 하치, 전병, 후치, 우병, 좌병, 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격 제어의 원리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주상의 경로입니다. 유주가 뭐냐면은 흐를 유자에 달릴 주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락이 있다면 그 경락이 어떻게 어디를 거쳐가는가, 이 지도를 알려주는 그 경로 표시가 유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요열에서 합곡을 설명해 드렸죠. 근데 합곡은 대장경이라는 경락의 4번 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합곡의 치료점 중에 뭐 허리 아플 때도 쓰고, 목 아플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눈 충혈됐을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배가 아플 때도 쓰고, 변비일 때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병에 쓴다고. 그럼 왜 그러느냐? 대장경이라는 경락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배, 눈, 그 다음에 무슨 이빨, 이런 부분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긴 어떤 빨랫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빨랫줄의 한쪽 끝을 잡고 흔들면 그 줄에 걸려있는 모든 빨래들이 다 땅에 떨어지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경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자리가 아니고 그 경락에 흘러가는, 그 경락의 진행 경로를 표시하는 유주입니다. 그래서 유주를 외울 수만 있다면 경혈자리는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2가지 설명했죠.
세 번째는 신경의 균형이라는 측면입니다. 신경의 균형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면신경마비. 한방 쪽에서는 구안와사라고 쓰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 구안괴사라고도 쓰십니다.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삐뚤어져서 눈도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래서 입에서 침을 막 흘리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안면신경마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면 오른쪽으로 얼굴이 돌아갔으니까 오른쪽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병우치라 그랬잖아요. 좌병우치. 그러면 얼굴이 좌병우치니까 왼쪽으로 돌아간 걸로 해볼까요?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갔으면 오른쪽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좌병우치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경은 마치 안면신경이 이 머리에서 사실 신경이 12쌍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쌍이 안면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은 마치 시소의 양쪽 끝처럼 양쪽에서 얼굴을 잡고 그 균형을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한쪽에서 그 시소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시소를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신경이 놔버렸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병우치, 오른쪽에 있는 신경을 살려줌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의 밸런스입니다. 자, 이제 3개를 했죠. 네 번째로 신경의 교차지배라는 측면입니다. 신경의 교차지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중풍을 앓으셨어요. 중풍을 앓으셨는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이 불편하세요? 왼손이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지금 제가 오른쪽 수족이 불편합니다. 오른쪽 손발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말씀하시면 아니면 환자 보호자가 말씀하시면 어느 장애를 같이 갖고 계시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은 이제 원체 의학 정보가 많이 확산이 돼서 별로 안 놀라는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세요? 그런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수족이 마비된 분들은 왼쪽에서 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왼쪽 부분에 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왼쪽 뇌 중추가 오른쪽도 지배하고 그리고 언어 중추를 같이 지배를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머리 쪽에서 풍을 맞으신 분들은 왼쪽 수족은 불편하겠지만 언어 장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뇌에서는 왼쪽 뇌가 우측을 지배하고 우측 뇌가 좌측을 지배하기 때문에 신경의 교차 지배 이론에 의해서 이런 상병우치, 상병하치, 좌병우치, 전병후치 이론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근육의 기량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항이라는 것은 반대로 당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를 오래 젖먹이느라고 아니면은 아기가 잠을 못 자고 보채서 오래 안고 있다가 아기를 내려놓고 나면 이 팔이 안 펴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이렇게 안고 있어서 이두근이 완전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그 경우에 이 팔을 이쪽에 아기 안은 이쪽 앞쪽에서 푸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풀어줍니다. 뒤쪽에 기랑 근육, 뒤쪽에서 늘어진 근육, 앞쪽 근육이 너무 당겨졌다는 얘기는 뒤쪽 근육이 많이 늘어졌다는 거거든요. 뒤쪽에 늘어진 상한 삼두근을 풀어가지고 팔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근육의 기량작용인데
뭐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차차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도 좀 상당히 원고를 보면서도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은 그 어린 그 소년을 훈련을 시킬 적에 조그마한 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사부가 여기를 뛰어넘어 보라 그럽니다. 그럼 불과 10cm도 안 되는 그 대나무 싹을 아기는 그냥 홀짝 뛰어넘습니다. 그걸 매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모르게 몇 미터나 되는 대나무를 훌쩍 날아서 넘어가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면 4개월 후에는 우리 몸에 대한 아주 많은 지식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닿아서 심화 코스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경락 치료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저는 손을 써서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지압을 할 텐데, 지압을 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어떤 손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혈자리를 잡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상을 다룬 고서인 마의상서에 나오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으니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미모보다는 건강이 좋고 건강보다는 이 심성,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